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느덧 지수는 2770포인트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도체, 즉 IT 쪽 섹터가 그나마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정부 정권력에 대한 매물 소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요 구간대에 있어서 매물대가 제법 좀 많았었죠. 그래서 요 구간은 지금 매물 소화 구간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3대 지수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탈돼 있던 저점 자리대 부근에서 매물 소화를 지속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협상이 좀 힘들다. 뭐 이런 언급이 좀 있었죠. 그럼에도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는 조금 다르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야간 선물 시장도 0.78% 상승을 해주면서 오늘 시장도 갭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새로운 정부, 즉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느덧 2770포인트대까지 올라준 그런 모습들이에요. 연초에 예상을 했을 때 25년도의 상단 기준을 2800포인트로 예상을 했었었는데요. 이 구간대에서는 아마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상향 조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지수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PBR 기준으로 0.94배입니다. 만약에 MSCI 선행 PBR로 따져보게 된다면 여전히 0.88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2800대 요 정고점 언저리 때까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객 예탁금이 필요하다, 증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덧 60조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지만 지수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지수와 고객 예탁금은 방향성을 같이 하죠.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게 되면 지수도 올라가고,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면 지수도 같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죠. 결국 뭐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는 고객 예탁금도 늘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이 60조짜리 때 50조대를 못 넘었었어요. 60조를. 근데 60조를 넘어선 모습들은 약간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부분들은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어제 조 단위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기관 쪽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양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선물도 매수 기조가 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특별한 뭐 동시만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서 평시에 조 단위의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조 단위로 매도가 나왔으면 매도가 나왔지 매수가 들어온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어제 같은 경우는 1조대가 넘는
그런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건 일단 외국인 쪽에 있어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더 상방을 열어놓고 봐야 되고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확산이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죠. 강했었던 종목군들 뭐 예를 들게 되면 조선 쪽에 하나오션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조금 주춤거리지만 동종 섹터에서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신고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방산 쪽 같은 경우도 현대로템도 신고가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에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고점 권역의 매물 수화를 좀 하고 있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신고가 언저리대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원자력 쪽 같은 경우도 두산에너빌리티 신고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추세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추세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낙폭주들 같은 경우도 일단 순환매를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겠죠. 최근 들어서 상승을 했던 종목군들, 지주사의 종목군들도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CJ라든가 삼성물산, 그다음에 삼성생명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SK도 마찬가지고요. 코오롱 이런 기업들도 제법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즉, 순환매를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업종 대표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보면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들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보다도 여기에서도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예를 들게 되면 원익이라는 기업도 시가총액은 작죠. 그리고 뭐 하림홀딩, 하림지주라든가 이런 기업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조금 약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도 좀 보게 된다라면 PBR 기준으로는 좀 낮은 그런 PBR은 조금 높은 그런 상황들인데 어찌됐든 한 배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그러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익이라는 기업이 급등을 했었고 그렇게 된다라면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도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은 종목분들에 있어서 확산이 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쪽엔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고 테마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뭐 오늘 채권전에 대한 수주 확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부산 에너빌리티는 뭐 떠서 출발할 것 같고 한전 KPS라든가 한전 기술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올랐죠. 그럼 이런 종목군들도 한 번쯤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진이라든가 우진 엔텍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한 번쯤에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체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장대 양봉을 뽑아낼지 아니면 윗꼬리를 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쾌거를 일으켰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원자력 쪽이 오늘은 조금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이나 2차전지 이쪽 같은 경우도 제법 못 올랐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차트를 좀 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22만 원 자리대를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그 다음 수순은 2만 원 자리대 치기니까 24만 원입니다. 이 자리대를 안착을 해주는지 즉 첫 번째는 22만 원을 안착해주는지 봐야겠죠. 그 다음은 24만 원이니까. 근데 어찌됐든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돌아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SK 하이닉스도 양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삼성전자도 최근 들어서 매수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도 투심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소부장 쪽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HBM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겠지만 뭐 CXL이라든가 아니면 DDR5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이런 분류 부품주들도 온디바이스 AI 뭐 이런 기업들도 순환매가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주가는 많이 못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시장이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된다라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민이 되겠죠.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시장이 안정을 찾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볼 거냐. 이게 다 해야 되겠죠. 요거는 뭐 눌림목을 공략을 해야 될 거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고객위탁금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로봇 쪽 섹터들도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봇 쪽 섹터들도 괜찮은 모습들이고, 어제 특히나 코난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기업들 상한가를 기록했죠. 신고가를 기록했었죠. 그러면 한글과 컴퓨터도 일단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오겠죠. 뭐 마음에이라든가 홈트룩스는 신고가를 먼저 가버렸으니까. 그러면 셀바스 AI라든가 이런 하단 쪽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동종 섹터에서 못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순환매를 노려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구배당 저PBR 종목군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많이 올라있던 지주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눌림목을 좀 활용한 전략? 그러니까 한 번에 매수하는 전략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분할로 좀 여러 번 쪼개서 매수를 하는 접근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여기서 저 PBR 종목분들을 할 때 자사주에 대한 소각, 요 부분들도 법안에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에 대한 보유 비중이 좀 높은 종목분들이 해당 사항이 좀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구분을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례로 보게 되면 롯데지주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사주가 좀 상당히 많죠. 여기 보면 자사주가 32%예요. 주가가 좀 제법 올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관심 있게 좀 본다라는 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좀 보게 된다면 얘도 자사주가 많진 않지만 6%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해당 사항이 좀 될 수가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은 괜찮습니다. 괜찮기 때문에 너무 시장 지수가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 내시고 제가 소통하는 공간을 좀 만들어 놨죠. 지금 아래 하단 자리 때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댓글란에 보게 되면 제 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중간중간 뉴스라든가 종목에 대한 얘기들 뭐 이런 부분들 브리핑을 해드리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